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지방 2023 정부회계 감사론 제 9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공유를 했고요. 제 9장에서 살펴본 내용은 지방회계에 대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국가회계에 대해 살펴봤는데 지방회계,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하는 것, 국가회계랑 큰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 대덕구에 있기 때문에 대전시의 지방 회계 결산이 어떻게 되는지, 대덕구의 결산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죠. 이 지방회계법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 투명한 처리,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방회계법을 제정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다른 법률과 관련된 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요거에 대해서는 이 지방회계법이 우선 적용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회계전들은 동일하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헌법에 따라서 지방회계법이 만들어졌고 이 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명령인 지방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서부터 시작해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 보고서는 국가회계와 마찬가지로 결산 개요, 세입 세출 결산, 그다음에 재무제표, 우리가 초점으로 삼는 건 이 재무제표죠.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 변동표까지 4개의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명령으로 만든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실은 국가회계하고 똑같습니다. 재정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자산, 부채, 순자산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거는 국가회계법에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운영표라고 하는 것들도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기업 회계하고 다르게 여기는 원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맨 밑에 나온 것이 단기 순이익이 아니고 원가에 비해서 원가 수익, 원가에서 수익을 뺀 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와야 수입이 지출보다 큰 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내용도 살펴보았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 사회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50명에게 100만 원짜리 준다. 100만 원 하면 1000만 원, 5천만 원 뭐 이렇게 필요하는데 그 휠체어 사는 비용을 따지면 프로그램 순원가 이것을 집행하는 공무원들 월급 주고 사무실 운영비 들어가고 이거는 관리 운영비 그다음에 이게 비배분 비용, 비배분 수익이라고 하는 건데 이 프로그램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 건 비배분 수익. 또 이거 관련이 없지만 관리 운영비 이외에 또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이거는 비배분 비용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과 수익 이런 것들을 더하고 빼고 그리고 여기에 비교환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 또는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세금, 부담금, 강제로 걷어들이는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강제로 걷어들이는 그러한 세금을 주로 비교환 수익이라고 해요. 이 순원가에서 이걸 빼면 재정운영 결과가 나온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대전광역시가 어떻게 결산 정리를 했는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좀 오래된 자료, 내년엔 이 자료를 바꿀 건데 2019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대전시 예산을 전체적으로 세입세출 결산을 한번 살펴보면 예산이 마지막
끝나고 나서 정리하는 걸 결산이라고 해요. 세입으로는 5조 7천억 원 들어왔고 사용한 돈은 5조 5,600억 원, 5조 565억 원이죠. 남는 돈이 6,700억 원 정도 잉여금으로 남았다. 이거는 세입, 세출만 따진 거예요.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만 본 거죠. 그러니까 연도별로 보면은 2019년까지 이것이 요 8천억, 9천억, 5천억 이렇게 조금씩 남게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위에 그래프가 그래서 초록색으로 나오는 세입이고 세출, 세입 대비 세출을 좀 적게 하는 걸로. 그래서 늘 잉여금이 있는 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잉여금은 전년도 이렇게 연평균으로 보면은 이때 많았는데 좀 줄어가지고 연평균 5개 연평균 증가율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체 세입만 한번 살펴보면 어떤 세입이 제일 많으냐? 1위를 차지하는 거는 지방세다. 지방세 중에서도 취득세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거는 국고보조금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거는 행정안전부가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다.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을 대략 한번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도 17%나 차지한다. 이거는 주로 세입에 대한 결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놨죠. 세입 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 항목은 지방세라고 그랬는데 지방세에 취득세가 제일 많죠. 취득세 많고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에 21%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지방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10% 정도를 내려보내는 게 지방소득세. 그래서 이 3대 세금입니다. 옛날에는 지방소비세, 소득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욱 지방자치할 돈이 없었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내려보내주면서 상당 부분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밖에 지방교육세로 1,500억 원 정도 거치고 지역자원시설세로 한 300억 원 놓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출 결산 부분을 볼게요. 어디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쓰냐? 1위, 사회복지에 제일 많이 돈을 쓴다. 거의 40% 가까이를 사회복지에 쓰는구나. 그리고 일반 공공행정에 14% 정도를 쓰는구나. 그리고 3등은 소송 및 수송 및 교통 분야에 돈을 쓰는구나. 그래서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한 4조 2천억을 2019년에 썼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중 중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건 일반회계고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게 한 8천억 원, 8,500억 원 정도 되는데 특별회계라 하면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회계를 만들어서 특별한 수입으로 특별한 지출에 사용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상수도, 하수도라고 그랬어요. 상하수도에 사용되는 게 공기업 특별회계로 여기에 한 2,400억 원. 그다음에 그 밖에 또 상하수도 공기업으로 되지 않더라도 다른 특별회계 만들어 놓은 게 6천억 원 정도 됐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세출은 5조 5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15%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산업 중소기업, 일반 공공행정, 보건, 사회복지 등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런 회계 자료를 설명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배운다는 것이죠. 대전시 기금도 있습니다. 기금이 이렇게 많아요. 18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한 1조 280억 원 정도 돼 있다는 거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금 중에 지역개발기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 그리고 잔액 기준으로 조성액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 밖에 여기 녹지에 관련된 녹지에 사용할 기금, 재해구호를 위한 기금,
다양한, 요거는 특별회계보다 좀 더 특별해서 좀, 이거는 융통성 있게 자유롭게 좀 시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요 기금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놨잖아요.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 대전시 조례, 대전시 의회가 만드는 법을 조례라고 그랬어요. 조례에 따라 18개의 기금을 두고 있고 현재 이 1조 한 300억 원 정도 운용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통상은 재정운용표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선입계산서. 그래서 총 수익은 4조 7,837억 원인데 총 비용은 4조 3,017억 원이었다. 그래서 재정운용 결과 비용에서 수익을 빼면 그 결과치가 이거다. 운영차익이라고 하는데 4,820억 원이 이것이 재정운용 결과로 나왔다. 요거 여러분들이 우리하고 함께 해보는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나온 다음에 재정 상태를 살펴봤더니 대전시의 총 자산은 23조 원 정도 되는데 23조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부채가 한 1조 원 있다.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2조 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 운영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20억 원이 요 순자산 변동표 들어갈 때 기말 기준으로 재정 상태표 들어갈 때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순자산의 재정 운영 결과를 더하고 순자산 증가액을 더하면 여기에 순자산 감소액을 빼면 기말 시작할 때 하고 달라진 거잖아요. 이 세 개가 달라진 거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재정 상태는 실질적인 공공 서비스의 공급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로 순자산 규모는 22조 20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좀 증가했다. 그래서 재정 상태가 개선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정 운영은 한 해 동안 대전시의 살림 자료로 수익과 비용을 표시해 봤는데 재정 운영 결과 수익이 4,800 흑자가 났다는 거죠. 흑자를 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자산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산 영역을 살펴보면 제일 큰 거는 사회 기반 시설. 이게 도로라고 그랬죠.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지방 도로가 제일 큰 자산이다. 그 다음에는 주민 편의 시설로 만들어 놓은 공원들, 공원의 시설들 이런 것들이죠. 또 투자 자산, 유동 자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유동 자산이라 하면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말하고 투자 자산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투자 또는 권리 행사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을 말하고 유형 자산은 형태가 있는 거니까 토지, 건물 이런 것이죠. 주민 편의 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서관, 주차장, 공원, 사회복지시설을 주민 편의 시설. 제일 큰 사회 기반 시설은 지역사회의 기반적 재산으로 13조 원이나 되는데 이게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 수질정화시설, 폐기물시설 이거 다 가치를 따져가지고 대전의 자산으로 놓고 있다. 그래서 총 자산은 22조 9,7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7,400억 원, 퍼센티지로는 3.3%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럼 부채는 뭐가 있느냐? 약 9천억 원의 부채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 비유동부채로 되어 있는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를 유동부채. 구체적인 내용은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금인데 1년 내에 이제 갚아야 되는 걸 말해요.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지방채.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갚아도 되는 거는 장기차입부채로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요거 4,600억 원. 기타에 해당하는 거는 퇴직급여 충당금. 요거는 공무원들 퇴직할 때 줄 돈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돈이 아니야. 공무원들 퇴직할 때 줘야 되니까 부채로 보는 거죠. 이런 건 퇴직금, 급여 충당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총 부채는 9,5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7억 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운영 상태를 보기 위해서
비용을 원가니까 비용을 먼저 본다고 그랬다. 대전시가 총 쓴 비용은 4조 3,017억 원이다. 2019년에 쓴 돈은. 쓴 돈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부 간 이전 비용. 이건 뭐냐면 대전시에서 5개의 구청에 이전해 주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정부 간 이전 비용이 반을 넘고 실제 대전시장이 쓰는 돈은 운영비 16%, 그 다음에 인건비 9.6%. 민간 이전 비용은 이 정부가 구청에 주는 게 아니고 민간 시민단체라든가 복지기관에 이전해 주는 비용이 16.5%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전체 브리핑을 보면은 인건비가 4천억 원 들어가고 운영비로 업무 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송호품비, 행사비로 한 7천억 원, 그리고 대전시가 어디에 준다고 그랬어요? 5개 구청에 내려주는 돈이 전체 돈의 50%가 넘는데 12 보조금으로 내려주고 조정교부금은 내려주고 교육비 특별하게 전출금 요거 한 3, 4천억 또 이게 들어가요. 이렇게 내려주는 비용이 정부 간 이전 비용이다. 그리고 민간 단체에도 보조금을 주는 게 한 7천억 원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하고 친하면 이런 민간 이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민간 보조금, 민간 장학금, 출연금, 기타 비용, 뭐 감가상각비, 대성관광비에 1,700억 원 계산을 했다. 그래서 총 비용은 2019년 기준으로 4조 3,017억 원, 전년 대비 16.8%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어떻게 되느냐? 들어온 돈은 4조 7,800억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정부 간 이전 수익, 이거는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돈을 말해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죠. 이게 55%니까, 55%니까, 이 자체 조달 수익은 43%밖에, 이게 재정 자립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 국가로부터 이전받아서 살림을 하는 거예요. 자체 조달 수익이 지방세 또 세외 수입으로 얻는 게 2조 870억 원 되고 정부 간 이전 지방교부세 또 국고보조금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 대전시 입장에서는 2조 6천억 원 정도 된다. 그래서 총수익은 4조 7,8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이것도 16.8% 증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용에서 수익을 빼면 재정 운영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요적 재정 상태표 좀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 앞에 거는 실제 유동자산, 투자자산, 사회 기반 시설로 그만큼 13조 원이 있잖아요. 전체 구성비도 60%는 자산의 60%는 사회 기반 시설이다. 그리고 부채 있고 부채의 자산에서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빼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순자산 총계가 나온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방 공사 공단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재정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대전시만 봤는데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공사와 공단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포함하면 총자산은 25조 5천억 원, 총부채는 1조 5천억 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방공사공단이 차지하고 있는 자산이 2조 6천억 원 정도 되고 부채가 5천억 원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운영표라고 하는 거는 원가 비용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여기 4번항 수익을 적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다 따져보니까 순원가에 관리 운영비에 비배분 비용에 비배분 수익 빼고 그 다음에 일반 재정 운영 순원가를 계산했어요. 여기에서 일반 수익을 빼면 재정 운영 결과가 나요. 이게 가로친 건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건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의 수익이 비용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비용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비용, 그러면 수익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제 어디에 돈을 쓰느냐 성질별로 보면은 제일 돈 많이 쓴 거는 민간 정부 간 이전, 구청에 이전해 주는 거, 대전시에 구청에 이전해 53%, 민간에 이전해 주는 거, 민간 사회단체 이전해 주는 거 16%, 그다음에 운영비
인건비로도 한 4천억 원 쓰는 거예요. 대전시가. 그래서 비용 총계를 따져봤고, 그 다음에 수익 총계도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비용 총계에서 수익 총계를 빼면 재정 운영 결과가 이렇게 도출된다. 우리는 맨 밑에 당기 순이익 이렇게 하지 않고 재정 운영 결과라는 용어를 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순자산 변동표를 만들게 돼 있는데 시작할 때 자산을 순자산, 기초 순자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순자산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것들이 있까 합니까? 거기다가 그 해에 다 끝나고 나서 결산하고 나니까 당기 순이익에 해당하는 재정 운영 결과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재정 운영 결과 넣고 순자산의 증가, 감소 넣고 그러면은 이 전체를 다 합쳐보면 기초 순자산에서 요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하면 기말 순자산이 도출되게 됩니다. 요거는 순자산 변동표를 바는 방법이고 우리는 여기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대덕구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한남대학교가 위치한 대덕구는 총 자산은 1조 1천억 원 정도 되고 1조 1천억 원 정도 되고 부채는 216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19년 한 해에 순이익은 재정운영 결과 이게 110억 원 정도 되는데 전체 들어간 비용은 한 4천억 원. 대전구청장은 1년에 한 4천억 원 쓰는 거예요. 총수익은 4,100억 원. 그래서 결국 그만큼 남겼다. 재정운영 결과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천억, 1년 4천억을 쓰는 그러한 자치단체인데 수익과 비용, 그래서 재정운영 결과가 110억 원 있잖아요. 요걸 이제 재정상태표로 보내려면, 재정상태표로 보내려면 여기에 이제 자산, 부채, 자산에서 부채 포함 순자산이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변형이 돼야 되느냐? 여기 기초 순자산으로 있었던 거 있잖아요. 기초 순자산으로 있던 거에 어? 기초 순자산으로 있던 거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재정 운영 결과가 들어와야 돼요. 순자산 증가한 거, 감소한 거 빼고 더하고 해서 여기서 다 기록되는 연도 말의 순자산은 뭐가 돼야 돼요? 기말 순자산이 되는 거예요. 요거 도출하는 방식이 뭐냐? 시작할 때 기초 순자산에다가 여기다 재정 운영 결과 여기 있잖아요. 요거 넣고 순자산 증가분 더하고 순자산 감소분 빼고 그래서 도출되는 것이 기말 순자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입 한번 살펴볼까요? 대덕구의 수입은 전체 한 4천억 원 쓰는데 이전 수입이 90%가 넘어요. 거의 73%로 나와 있네. 그러니까 자체 수입은 650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지방세로 걷어들이는 거. 여기 그중에 지방세로 걷어들이는 460억 원, 세외 수입. 그러니까 지방세 이외의 수입을 세외 수입이라고 해요. 부담금 같은 거, 요금 같은 거를 다 세외 수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지방 재정 자립도가 13%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전 수입이 73%. 그리고 이전 수입 중에서 큰 비중을 지방 교부세, 조정교부금 이거 대전시로부터 내려오는 돈이에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대전시를 통해서 내려오는 돈. 이걸로 다 남의 돈 갖고 살림하니까 이게 무슨 지방자치냐. 13%의 지방자치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디에 지출이 제일 많냐? 사회복지 전체 4천억 원 중에 4,200억 원 중에 사회복지에 제일 많은 돈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대덕구니까 과학기술 및 이쪽에 15% 쓰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 9% 수송 및 교통에 7% 이렇게 돈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9장은 국가회계나 지방회계나 이 정부 부분 회계는 비슷한데 좀 대전시하고 대덕구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재정 운영표, 재정 상태표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개략해 보았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면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9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강의실에서 수업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끝.